녹화를 시작하는 시간이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지금 오후 5시 56분입니다. 만인 만사 만국을 위한 완전화폐 오늘 정규 세미나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화폐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80억 인류에게 부동산에서 해방시키고 또 부채에서 해방시키는 홍익화폐입니다. 이 양자화폐를 통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경제, 홍익자본주의가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양자화폐는 2025년 1월 1일자로부터 발행되어 있습니다. 이미 발행되어 있고 이제 국민들과 또 80억 인류가 생각만 바꾸면 바로 그날부터 즉시 현실이 됩니다. 홍익경제, 홍익자본주의가. 양자화폐에 관해서는 지금 네이버 채널에서 핀셋 재테크 부자경제학 양자화폐 국민특강 이렇게 치시게 되게 되면은 100여 편의 100편 정도의 양자화폐 국민특강을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산심의 양자화폐 양자경제학 이 블로그를 치시게 되게 되면은 이 블로그에서는 글로 양자화폐에 관한 100여 편의 출판되는 책자 분량으로는 책 10권 분량의 글로서 전부 다 올려져 있는 양자화폐와 양자경제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이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은 무상으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는 위에 글로, 그 다음에 글은 아래 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셀럽 백인에게 전하는 양자화폐 국민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후보 21대 대통령 선거가 2025년 6월 3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 후보에게 전하는 양자화폐의 국민 메시지입니다. 이 강의는 화폐 독립 국민운동의 39번째 세미나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총재와 한국은행 임직원들이 발행하는 법정통화 원화죠. 우리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 이건 부채화폐고 약탈통화입니다. 이는 마치 구시대, 중세시대에 교황이 천동설이 진리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를 거짓말이라고 했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경제의 천동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와 한국은행 임직원들입니다. 이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시켜야 됩니다. 그 내용이 5월 18일 세미나에서 이미 올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5월 15일자 세미나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전합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입니다. 그리고 5월 22일에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인류 경제의 기적을 만든다. 이게 5월 22일자 주제고요. 5월 29일자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 통화를 뒤흔든다.
그리고 국민제를 아주 도박판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범죄판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도박판, 범죄판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통화 한국은행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흐름이니까. 그리고 시장의 절대적 대세니까. 그리고 6월 5일에는 6월 3일 날 대선으로 신정부가 탄생해 있습니다. 그 탄생할 신정부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6월 5일 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날은 신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입니다. 신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6월 19일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전하는 양자화폐 메시지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시간상으로 한 3주 남았습니다. 2025년 6월 3일 날 탄생할 신정부. 그 신정부는 신정부 임기 5년 이내에 그 신정부는 식물정부가 되거나 또 대한민국 국민경제는 식물경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은 2년 이내 이게 현실화될 수 있고, 늦어도 차기 정부 5년 이내에는 식물정부, 식물 국민 경제가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식물정부, 식물경제지만은 더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죽은 정부, 죽은 경제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제, 모든 것이 다 파괴된 경제, 그래서 바람에 날려온 꽃이나 풀들만 군데군데서 자생하고 있는 그런 경제가 차기 정부 5년 동안 우리의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정부와 동일한 방법으로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와 동일하게 가짜돈, 종이화폐, 이것이 한국은행 법정통화지요. 이 한국은행 법정통화와 차기 정부의 포퓰리즘, 남미식, 유럽식 좌파 정책이 결합되면은 한국 경제는 이렇게 붕괴되는 파괴적 결과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바로 3주 후에 탄생할 6월 3일, 2025년 6월 3일 신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을 답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홍익경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차기 정권 5년은 아주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이나 또 윤석열이나 남미나 유럽에서 해왔던 그런 국민들 표 얻기 위한 그런 대중의 인기 영합 정책들,
그런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다면은 차기 정부 5년 만에 망국지환의 파산 경제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스템, 우리 당군의 고조선 건국 이념으로 대한민국에서 5천년 전에 내세웠던 홍익인간에 입각한 경제, 홍익경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경제 시스템으로 차기 정부 5년을 운영한다면 제조 산하의 대한민국의 신한국이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이 홍익경제에 입각해서 새로 탄생할 대한민국은 겸재천하, 천하를 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 천하는 작게는 대한민국 5천만을 위한 천하고 크게는 인류 80억을 위한 천하를 구제할 수 있을 겁니다. 홍익인간 이념을 바탕으로 새롭게 완성되어 있는 홍익화폐, 홍익경제, 홍익자본주의 시스템은 지구촌 200개 모든 국가를 구할 수 있는 겸재천하의 세계 통일 화폐이자 통일 경제 시스템입니다. 이런 완벽한 준비가 다 완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025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2년 전부터 이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이런 새로운 홍익경제 시스템을 하라고 임기 내도록, 탄핵되기 전까지 임기 내도록 윤석열 정부에 요청하고 요구하고 2년 동안 수백 편에 완성된 홍익경제의 시스템과 자료를 전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지금의 가짜돈, 단순 종이, 경제적 무가치한 법정통화 원화 시스템을 고집했습니다. 차기 정부도 윤석열과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과 똑같은 행동을 할 경우에 이제 제로 성장, 1% 성장 밖에 할 수 없는 차기 정부 5년의 현실이 지금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과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는 곳간에서 빼먹을 돈이라도 있었지만 이미 파산 상태 한국 경제가 지금 현실입니다. 다음 정부 5년은 빼먹을 곳간도 없습니다. 차기 정부 대통령이 또 윤석열과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국파산하, 나라가 깨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포퓰리즘의 잘못된 정책과 한국은행 법정통화란 경제적 무가치한 종이화폐가 결합되게 되게 되면 파괴적인 결과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자산화폐,
진짜 돈, 경제화폐, 공익화폐, 홍익화폐, 이 새로운 자산화폐 시스템을 차기 정부에서 수용하고 이걸 펼친다면 천하를 구제할 수 있는 위대한 정부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80억 인류가 영원히 찬양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정부가 차기 5년 만에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 대선 여론조사 1위 후보가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입니다. 지금 3주 후에도 이 상황이 그대로 큰 변화 없이 진행된다면 이 강의를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지금 21대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대통령 이재명은 좌우 분열을 치유하는 홍익사회를 건설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또 지구촌 최초의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럽과 남미의 세금 복지는 완전히 실패한 포퓰리즘 좌파 정책입니다. 홍익화폐, 양자화폐로 정세 없는 시장적 방법으로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완성된 복지사회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그 모든 것, 좌파나 공산주의가 꿈꾸던 그 모든 것을 양자화폐로 시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인류 80억을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구제하면서 완성된 복지사회를 펼칠 수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명경선생의 이 말을 또 윤석열처럼 이창용처럼 지나가는 헛소리로 듣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6월 3일 날 당선은 될 수 있지만은 퇴임할 때는 또 윤석열과 문재인처럼 또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좌우 분열을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홍익사회, 홍익경제, 홍익화폐, 홍익자본주의가 완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나 이창용처럼 기 막고 눈 막고 기존에 낡고 썩은 기득권적 생각을
또 사회주의 이념이나 공산주의 이념도 이미 100년 이상 된 낡고 썩은, 지금 21세기의 경제와 전혀 맞지 않은 썩은 이론입니다. 그 이론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고집한다면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80억 인류를 위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인류 최초로 좌우분열을 완벽하게 치유한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 완벽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씨는 명경 선생과 63년생 동갑내기입니다. 그리고 명경 선생이 오늘 이 순간 이전까지 언제나 정치적으로 제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명경 선생은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는, 저는 언제나 중도파였습니다. 중도파 입장에서도 극단적인 좌파 이념적 포퓰리즘 정책은 여태까지 반대해 왔습니다. 명경 선생은 정확하게 좌파도 우파도 아닌 홍익파입니다. 지금까지 반대해온 정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 스스로도 좌파 우파가 아니고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국민을 통합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으니까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은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좌우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완벽한 홍익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 그 기회를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윤석열이나 이창용 같은 역사의 칼 맞을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6월 3일) 대선에서 탄생할 한국 대통령은 포퓰리즘 사회주의자로 한국의 차별수로 남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죽도 밥도 아닌 중도 회색 분자로 기억돼서도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좌파와 우파의 경제적 정책은 물과 기름 같은 것이라서 섞을 수도 없고 섞이면은 물도 기름도 안 됩니다. 새로운 제3의 물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물과 기름 섞으면은 물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 다 망가집니다. 인류 공영을 위한 홍익경제를 구현한 지구촌의 위대한 경제 지도자로 영원히 남을 것인가, 아니면은 실패한 한국의 포퓰리스트가 될 것인가, 이걸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천세 일시의 기회를 몰라보고 스스로 자폭한 윤석열을 만면교사 하십시오. 홍익자본주의는 좌우 이념 추종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제 통일장 이념입니다.
완성되어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 이론, 이것이 홍익자본주의 통일장 이론입니다. 이거를 대통령으로서 5천만 국민과 80억 인류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위대한 기회를 손에 쥐고서 윤석열처럼 자폭하는 저런 병신같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구촌의 화폐혁명으로 인류 경제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3주 남아있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또 다른 하늘의 뜻이 있다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21세기 김문수 대통령에 의한 지구촌의 기적, 홍익자본주의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통화와 자산이 분리되어 있는 통화자산 이원화, 이게 일반 경제학입니다. 이것이 케인즈 경제학이고 밀턴 프리드만의 경제학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재정이론, 금융이론, 또 한국은행과 이창용 총재가 목숨 걸고 사수하려고 하는 일반 경제학, 이것이 바로 통화와 자산이 분리되어 있는 이원화 경제학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국민경제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일반 경제학 이론은 통화량의 장기적 증가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0년에 엄마아파트 국평 전용 84제곱미터가 거래 시세가 매매 가격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45년이 지난 2025년 올 상반기에 엄마아파트 국토부에 신고된 실거래가가 30억 7천만 원입니다. 1980년부터 2025년까지 45년 동안 엄마아파트 집값이 153.5배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기간 동안에 4대 그룹, 삼성, 현대, LG, SK 4대 그룹 대절 초봉은 12배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집값 상승보다 10배 이상 대절 초봉 월급 상승률보다 10배 이상 집값이 더 많이 폭등했습니다. 이것이 통화와 자산을 분리시킨 이창용과 한국은행이 목숨 걸고 사수하고자 하는 일반 경제학의 구조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통화 긴축을 한다 해서 시중에 돈을 걷어들여 가지고 집값을 안정시킨다 하는 이런 통화 긴축 정책은 항상 초단기 정책입니다. 1, 2, 3년. 이걸
초단기로 운영하지 않으면은 5년, 10년을 긴축을 하게 되게 되면 장기 긴축이죠. 그러면 국민경제가 붕괴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과 일반 경제학에서 말하는 통화긴축은 1년, 2년, 3년 잠시 잠깐 폭등하는 걸 시도를 하고 또 폭등하는 걸 시도를 하고 계단식으로 영원히 상승하도록 만드는, 그리고 휴식 구간을 주기 때문에 끝도 없이 대치동 엄마 아파트가 300억도 갈 수 있게끔 끝도 없이 상승 구조를 보장해 주는 것이 이 통화 긴축입니다. 이것이 일반 경제학입니다. 그리고 이 일반 경제학을 한국은행과 이창용 총재가 목숨 걸고 이걸 사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 경제학은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자산 가격 상승이죠. 근데 실제로는 보게 되면 이게 자산 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돈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한국에서 발행하는 원화 가치가 하락해 가지고 원화 가치가 엄마 아파트 대비 45년 동안 153배 하락한 겁니다. 원화 가치가 153배 하락. 즉 찍어낸 돈이 계속 가치가 하락하면서 쓰레기화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 원화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가치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제로에 수렴한다.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는 1921년, 23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돈이 조작돼 가지고 버려지고 길거리에서 돈다발이 널려 있어도 아무도 추적하지 않는 그 대공황을, 화폐 대공황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시점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안에 다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행과 이창용의 주장은 일반 경제학 통화자산 이원으로 법정통화 원화만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이건 반드시 5년, 10년, 20년 이내 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돈가치가 종이짝 되니까. 집값이 상승한 게 아닙니다. 돈가치 하락이 자산버블, 집값 폭등, 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이, 일반 경제학이, 이창용이 통화자산 이원화 이론이 부동산 투기의 근본 이론이었습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다른 물가도 다 같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모든 물가나 자산 가격 대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원화는 점점 더 가치가 낮아지고 전국적으로는 가치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것이 통화와 자산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통화자산 이원론의 일반 경제학, 한국은행 이창용의 경제학의 근본적인 회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치명적 경제적 결함입니다. 통화량이 증가할수록 돈 가치는 점점 더 하락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는 돈 가치가 자산 파동, 경기 파동, 물가 파동, 이자율 파동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결국 이 통화자산 이원화의 치명적 문제점을 알고 있고 이거를 거꾸로 악용할 수 있는 1%나 0.1%가 모든 부를 다 소유하는 양극화의 근본 원인입니다. 지금 인류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경제적 문제점은 통화자산 이원화에 입각한 일반 경제학, 케인즈의 재정이론, 밀턴 프리드만의 금융이론, 한국은행 이창용의 경제학, 바로 이것이 한국 경제와 인류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의 진짜 원인이고 근본 원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 최문수 후보님, 김문수 후보님은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가 선배실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저와 63년생 동갑이고, 이재명 후보, 김문수 선배님, 일반경제학, 한국은행 경제학, 이창용 경제학이 바로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이창용을 폐하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재명 후보가 되든 김문수 후보님이 되든 누가 되든 공약에서 발표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누가 되든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꼴로 갑니다. 한국은행 법정통화 원화를 바꾸거나 없애지 않으면 이걸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그 선거 참모들은 이 강의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두 분의 후보들한테 가감 없이 전달해 드리고 이 강의를 반드시 듣도록 해야 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300명, 이분들은 홍익자본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통화자산 이론론, 통화와 자산을 한 개로 합친다. 하나로. 통화가 곧 자산이고 자산이 곧 통화다 하는 통화자산 이론론은 양자화폐 자산화폐로 인류 경제를 구원할 수 있는 홍익자본주의를 구현하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경제학, 한국은행 경제학, 법정통화 원화의 경제학은 이원론의 부채 경제학입니다. 그리고 명정선생 김점수가 새롭게 완성한 이 통화자산 이론론 경제는 부채 경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부채를 제로화시키고 자산만 보유하는 자산 경제입니다. 지금은 국민들 다 누구나 다 부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99%는 부채를 전부 다 양자화폐로 소멸시키고 순자산만 가지고 있는 경제, 이것이 홍익자본주의 인류 경제 구원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홍익인간의 당군의 이념을 경제적으로 구현한 경제 이론입니다. 그리고 자산 복지를 통해서 부동산을 영구 사용하면서 환금시킬 수 있는 시스템, 영구 사용하면서 현금으로 환금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통화자산 이론론 양자화폐 시스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이원론, 일반경제학, 이창용 경제학으로는 사용을 하려면 부동산 소유자가 월세를 놓거나 전세를 놓거나 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가 사용하면서 월세나 전세를 넣어가지고 월세로 원화로 수익을 거두거나 전세 보증금을 받게 되면 일부 환금을 하는 거죠. 일부 환금을 하게 되면 사용권을 상실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이원론 시스템에서는. 그리고 사용하면서 환금을 하려면 은행에 집 담보 제끼고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사용하면서 환금을 할 수 있지만 그 대출은 공짜가 아니라 이자를 내야 되죠. 안 그러면 이자 내기 싫으면 남한테 팔면은 환금이 되지만 그때 사용권을 상실합니다. 현재 이원론 경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과 환금이 결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양자화폐는 영구히 사용권을 자손만대 가지면서 그 부동산을 전부 다 현금 양자화폐로 환금시킬 수 있는 시스템. 지금 일반 경제학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화폐가 통화자산 이론론의 양자화폐입니다. 이건 현재 이원론의 일반 경제학이 3차원 경제학이라면 이건 11차원의 차원이 다른 신의 경제학 이론입니다. 현재 경제학, 일반 경제학, 이창용의 경제학은 재정이론이나 금융이론입니다. 재정이론은 국채로 경제를 부양하는 거죠. 국채가 바로 종이돈 갖고 이자 받아먹는 거, 그게 국채죠. 또 종이돈에 이자 붙인 게 국채죠. 가짜돈, 종이돈에 이자 붙인 거. 금융이론은 결국 시중에 돈을 종이를 찍어갖고 풀면서 돈이라고 풀면서 풀리는 돈에 이자를 받아먹는, 자, 부동산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면 부동산 네가 100% 현금으로 사지 않고 50% 현금 샀고 50% 대출 받게 되게 되면 50% 대출 받은 금액을 한국은행 원화 대출을 받아갖고 50% 대출금 이자를 영원히 내라. 이게 금융이론입니다. 국채도 종이돈에 이자 붙인 거고, 그 다음에 금융이론의 원화도 부채화폐입니다. 이자화폐. 그래서 현재의 일반 경제학, 이창용 경제학은 올 100%가 부채화폐, 또 부채화폐에서 국민들에게 이자와 경제적 이익을 수탈하는 약탈 경제학 시스템, 이것이 이원론의 일반 경제학 이창용의 경제학입니다. 전 국민이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빚대미를 안고 개인과 기업과 국가가 이 빚 때문에 눌려서 살고 오로지 돈은 종이돈 발행하는 한국은행에서 다 가지고 있고, 통화 독점권, 발행권, 유통권,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행의 유통대리인 시중은행에서 이자를 다 따먹고, 오로지 시중은행과 중앙은행이 부의 모든 것을 독점하고 국민과 기업과 국가가 전부 다 빚대미를 안고 여기서 짓눌려 갖고 신음하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경제, 이 경제학이 일반 경제학이고, 이걸 국민한테 강요하는 것이 중앙은행이고 한국은행이고 이창용 총재고 한국은행 임직원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님은 저보다 10살 많은 선배님이기 때문에 제가 님자를 안 붙일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저하고 63년 동갑생입니다. 그러나 호적으로는 65년 64년이라고 얘기하니까 호적으로 따지자면 제가 1, 2년 선배인데 실제로 63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동갑내기 동년배지요.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님, 오늘 이 강의를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선거 참모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두 분 후보한테 오늘 이 강의를 듣도록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선거운동이 바쁘더라도 이 강의를 꼭 들으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통화자산 이론론으로 양자화폐, 자산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어떤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이 이론론 경제는 이원론 경제가 안고 있는, 일반 경제학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3차원 경제를 11차원 경제로 신의 레벨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채 제로 경제, 부채 없는 경제. 전 국민과 대한민국 모든 기업, 대한민국 국가 부채를 제로화 시킨다면 얼마나 위대한 자산 경제가 펼쳐지겠습니까? 빚에서 해방되는데, 이 그림에서 이 빚을 제거시켜 주게 되는데 얼만큼 활기차고 위대한 경제가 펼쳐지겠습니까? 두 번째는 균형 성장 경제. 이제는 버블이 없는, 경기 파동이 없는 경제를 영원히 구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 세금 걷어가지고 복지하지 않더라도 시장 자체에서 완전한 복지가 화폐를 가지고 스스로
화폐가 스스로 복지하도록 만드는 이런 경제, 이 시장 복지 경제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한국은행 원화 이창용이가 발행하는 화폐는 발행과 동시에 전 국민과 대한민국 국가와 기업이 빚더미가 늘어나는 거지요. 이거는 발행과 동시에 빚이 다 없어지고 자산만 다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이가 발행하는 화폐는 발행과 동시에 전부 다 빚더미가 됩니다. 미래 세대나 현재 세대가 세금으로 이걸 다 갚아야 됩니다. 발행과 동시에. 부채니까. 화폐는 다 부채니까. 일반 경제를 화폐는. 이창용의 화폐는 한국은행 화폐는 화폐가 다 부채입니다. 그 부채로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님께서 그 부채로 경기 부양하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돈 풀면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부채만 빚덩어리만 몇 배 더 커질 뿐이겠죠. 그러나 통화자산 이론론에 입각한 양자화폐는 발행과 동시에 부채가 제로가 되고 자산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겁니다. 발행량이 증가할수록. 그래서 화폐 자체가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완벽한 시장 복지를 스스로 다 해냅니다. 국민 세금 없이. 부채 없는 경제. 부동산 부채를 제로화 시켜갖고 또 부동산을 이용해가지고 개인과 5천만 국민과 한국의 모든 기업과 국가 부채를, 즉 대한민국의 총 부채를 시장적 방법으로 양자화폐가 100% 다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가 다 사라지게 되게 되면 부채가 사라진 만큼의 실질 소득이 증가된 거지요. 부채가 사라진 만큼, 상환된 만큼. 그리고 그러면 소비 여력이 더 커지게 되겠지요. 또 통화자산 이론론으로 결합시킨 양자화폐를 사용하게 되게 되면 자산파동, 경기파동, 거품경제, 과잉생산 이런 게 전부 없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가짜돈, 종이화폐, 일반경제학, 이원론에 의한 이 종이화폐, 그 다음에 부채화폐, 약탈화폐 때문에 이게 벌어진 겁니다. 자산파동, 경기파동, 거품경제, 과잉생산. 이것이 전부 다 이원론 경제학의 결과입니다. 이원론 경제학을 버리면은 한국은행과 법정통화와 이창용이를 없애면은 이게 다 없어집니다. 부동산 가격을 영구 고정시키고, 지금 한국은행 원화로는 부동산 가격을 영구 고정시킬 수가 없죠. 공산주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 올리게 되면 사용시킨다 그래도 부동산 가격은 뒤에서 오릅니다. 양자화폐로 시장에서 자기 스스로가 부동산 가격을 영구 고정시킵니다. 매매 가격, 월세 가격을 영구 고정. 초저가 임대료로 현재 시장 가격이 5분의 1이나 10분의 1 가격으로 영구 고정시킵니다. 임대료도. 그리고 연기금을 영구 고갈이 없는 영구 지원금으로 고갈 없는 영구 연기금을 양자화폐가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시점서부터는 죽을 때까지 안정된 노후복지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경제가 펼쳐집니다. 양자화폐로. 이 모든 것이 한국은행 원화와 이창용이 통화만 거부하고 양자화폐가 발행되고 유통되게 되면 이런 세상이 펼쳐집니다. 지금 이거와 정반대 세상에 펼쳐진 모든 근본적인 원인, 모든 책임의 100%는 통화자산 이원론에 의해서 발행된 종이화폐, 가짜돈, 중앙은행의 법정통화,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의 이창용이 찍어내는 돈 때문에 지금 이거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2025년 6월 3일 탄생할 신정부는 인류경제 구원을 위한 위대한 홍익자본주의 금융코리아를 완성하는 정권이 되어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 같은 그런 미치광이 썩을 놈들의 정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 기득권, 청산해야 될 기득권, 공산당이 말하는 축창으로 찔러 죽여야 될 그 자본가들, 그게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법정통화 원화 중앙은행 종이돈이었습니다. 청산해야 될 썩은 기득권이 중앙은행의 종이돈 법정통화 원화였다고요.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는 이걸 경제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신다면 저를 불러서 저하고 토론을 해보십시오. 제가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정치는 하지 않는다. 정치인하고는 말도 섞지 않는다. 정치인하고는 서로 얼굴도 한번 대면하지 않는다. 이게 김정수가 지금 63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정치인하고는 말도 섞지 않는다. 얼굴도 한번 대면하지 않는다. 난 죽어도 정치 안 한다. 그런데 21대 대선 후보들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님께서 직접 만나서 설명해 달라 그러면 제가 가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으로 입각하라는 제의를 석 달 동안 15번이나 저희 회사로 전화해가지고 부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전화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난 정치 안 한다고. 저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하고. 임직원들 전화 받고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나는 전화 한 번도 직접 안 받았습니다. 전화 끊으라고. 나는 정치 안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인수위 당선되고 인수위 석 달 동안 운영할 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국민석 앞자리에 제 좌석을 배치하고 통보를 해주신 걸 저는 참석 안 합니다. 그러고 참석 안 했습니다. 김정수는 정치인하고는 안 만납니다. 이게 평생 살아온 신념이고 김정수의 삶의 철학입니다. 정치인과는 절대로 말도 섞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직접 통화자산 1원론과 2원론, 그다음에 홍익화폐와 약탈화폐, 왜 한국은행 법정통화 원화가 없어져야 되는지를 직접 만나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때까지 대면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80억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 (2024년 11월) 기준으로 지금 전 세계에 24,000여 종류의 이 가상화폐 코인이 매매되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거래되고 있는 코인의 종류가 24,000개 정도입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자, 이 새로운 시장화폐, 이 코인이 말하자면 국가화폐나 법정통화가 아닌 시장화폐입니다. 양자화폐, 명경순행의 양자화폐도 시장화폐입니다. 코인과 이런 기본적인 시장화폐 성격은 동일합니다. 다만 돈의 성질이 다를 뿐이죠. 새로운 시장화폐의 발행 유통기술은 이미 세상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폐, 코인이 화폐죠. 화폐는 시장에서 누구나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24,000개 종류의 코인이 발행돼 갖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발행할 수 없는 코인, 화폐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화폐입니다.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 법률적, 경제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의 경제 전문가, 화폐 전문가가 아니면 이 부동산을 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됩니다. 아마 그래서 윤석열이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갖고 어떻게 화폐를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윤석열과 이창용한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윤석열과 이창용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이지가 형사법을 알지 부동산법은 전혀 모릅니다. 대한민국 법률이 2600여 개가 있습니다. 형사법만 평생 공부했고 다른 법은 전혀 모릅니다. 윤석열이. 이창용이는 법문외한입니다. 일반 경제학 신봉자입니다. 이러니 일반 경제학이 아닌 양자 경제학, 통화와 자산을 합쳐야 된다는 양자 경제학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는 문외한입니다. 이창용이는. 경제도 모르죠. 부동산 법률도 모르죠. 이러니 어떻게 이창용이나 윤석열이가 이걸 이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인한테 불가능한 일이 아인슈타인한테도 불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일반인한테 불가능한 일이 일론 머스크한테도 불가능합니까? 자, 또 다른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비유를 피아노를 연주하는 피아노 연주자, 평생 피아노를 연주한 피아노의 대가, 예를 들어서 쇼팽한테 불가능한 것이 뉴턴한테도 불가능했겠습니까? 서로 능력과 경험치와 방법이 다르죠. 지식이 다르고. 윤석열과 이창용이가 그걸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김점수가 윤석열과 이창용과 다르다는 점을.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님께서도 윤석열과 이창용과 똑같은 행동을 또 하신다면은 김점수하고 이재명, 김점수하고 김문수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걸 이해 못 하시는 겁니다. 쇼팽한테 불가능하다고 뉴턴한테도 불가능합니까? 부동산 화폐는 아무나 발행할 수 없습니다. 김점수만 역사상 최초로 완벽하게 완성해냈습니다. 지금 현재 발행 유통되고 있는 모든 코인, 화폐는 코인이 동전 화폐죠. 투기적 자산이고요. 도박 자산이고요. 비경제적 무가치한 화폐들입니다. 한마디로 가짜 돈이고 도박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달러나 원화나 국채를 담보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 달러나 원화나 국채 자체가 달러 원화에 가짜 돈에 이자 붙인 게 국채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가짜 돈을 베이스로 가짜 화폐를 또 발행하는 겁니다. 이중 가짜 돈 시스템, 이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1일자에 탄생해서 발행되어 있는 명경의 부동산 화폐, 이 양자 화폐는 도박이 아닌 이 코인처럼 공익제고 경제제로 공익화폐, 경제화폐, 홍익화폐로 기획되어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폐는 경제통일적 이론에 의한 화폐공학으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같은 완벽한 물리적,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완성되어 있는 화폐공학, 경제이론, 경제화폐입니다. 이 양자화폐, 부동산화폐는 경제와 법률과 물리학과,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과, 그 다음에 철학,
이것이 융합적으로 결합돼야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화폐가 양자화폐, 부동산 화폐입니다. 이 양자화폐는 처음부터 인류경제 구원화폐로 기획되었고요. 2012년에 발행한, 지금부터 13년에 발행한 책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2012년부터 책자로 발행되었습니다. 매직머니 책자로 인류경제 구원화폐로 기획되어 가지고 발표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 6월에 지금부터 13년 전에 이 부동산 양자화폐는 이제 필연의 산물입니다. 가짜돈, 법정통화, 원화, 통화자산 이혼론이 인류경제를 1대 99의 극단적인 양극화로 지금 초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또 99%의 대중이 이제 명경선생 김dom수가 완성한 부동산 양자화폐 통화자산 이론론 이론을 접하고 듣고 알게 되는 순간부터 5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80억 인류가 법정통화를 벌이고 김점수 화폐, 양자화폐, 부동산 화폐를 인류경제의 단일화폐, 세계 통일화폐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님께서 거부하시고 윤석열과 이창용과 같은 똑같은 걸 또 반복하시더라도 어차피 다음 정권 5년 이내에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인류 80억은 일반경제학과 법정통화 다 버리고 차기 정부 5년 그 기간 중에 부동산 양자화폐 김점수 화폐를 대한민국과 지구촌 전체의 공용 단일 세계 통화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님께서 이창용이나 윤석열과 똑같은 짓을 하더라도 이 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김점수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님한테 법률적 경제적으로 100% 책임 보증합니다. 두 분이 이창용이나 윤석열 같은 짓을 하더라도 두 분이 선거에 이겨서 둘 중에 한 명 누군가는 이기겠죠. 대통령으로 있는 임기 5년 중에 법정통화 한국은행은 아웃시킵니다. 김점수가 5천만 국민과 80억 인류가 전부 다 김점수 화폐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법정통화를 거부하고 부채경제를 거부하고. 왜?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과 80억 인류한테는 그게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화폐 대혁명, 이제 국가화폐를 폐해야 됩니다. 한국은행과 이창용이를 아웃시켜야 됩니다. 국민경제적으로.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날 10만 명에서 100만 명이 한국은행 본점에 집결하면 위대한 홍익화폐 혁명과 완성된 복지사회가 현실이 됩니다. 5천만 대한민 모두 힘을 합쳐서 이걸 이룩해야 됩니다. 만약에 2025년 12월 10일 1차 한국은행 본점 집결에서 10만 명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산별경제로 2차와 3차, 내년 3월, 내년 6월에 2차, 3차까지는 10만 명에서 100만 명을 한국은행 본점에 100% 집결시킬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낼지 두세 번 만에 끝낼지만 남았습니다.
한국은행과 이창용 기다려라. 경제적으로 당신들 목에 국민들이 비수를 꽂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물리적 칼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보금을 사용해서 당신들 목에 비수를 꽂을 것입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은행과 이창용 총재한테. 한국은행의 법정통화는 약탈화폐입니다. 그리고 가짜 돈입니다. 이자와 물가로 국민을 수탈하는 그림에 보는 바로 이 악마입니다. 이 돈은. 이창용을, 그리고 이창용의 한국은행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지 이창용이가 아니고 한국은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과 이창용이 자산화폐, 양자화폐를 거부하면 우리는 법정통화 원화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10일 전에 한국은행과 이창용이가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신의 가오를 인정하면은, 그리고 자산화폐와 상승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은 원화와 양자화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기한은 12월 10일까지입니다. 이창용이 12월 10일까지 결정해라. 12월 10일까지 결정 안 하게 되게 되면 당신의 남은 생은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행 임직원들은 가짜 경제학 이창용 편에 설 것인지 5천만 국민 편에 서서 자산화폐가 공존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창용이 내년 4월이면 임기 끝납니다. 이창용에 붙들고 앉았다가 이창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대한민국 이완용으로 영원히 남는 실패한 인생 되지 마십시오. 한국은행 임직원 여러분. 이창용은 가짜 경제학, 가짜돈 발행하는 가짜돈 총재입니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경제학도 가짜 경제학입니다. 가짜돈에 가지고 만든 경제학, 가짜 경제학. 케인즈의 재정이론, 밀턴 프리드만의 금융이론, 가짜 경제학입니다. 약탈 경제학, 부채 경제학입니다. 가짜한테 목숨 걸지 마십시오. 한국은행 임직원 여러분. 부동산 양자화폐는 인류 경제의 구원화폐입니다. 앞으로 1년 이내 3년 이내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80억 인류가 오늘 이 강의를 듣게 될 것이고, 오늘 이 말을 진리라고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님, 윤석열과 이창용 같은 국민 역적이 되지 마십시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